이렇게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짰던 정책 위반자, 부동산 정책 위반자들의 이른바 부동산 내로남불 말고도 본질은 이럴 거예요. 정부가 지금 초강수로 삼중 규제, 갭 투자, 전세 끼고 집 못 산다라는 것 말고도 주말새 논란이 됐던 게 바로 전세를 9년 할 수 있다는 논란이었는데 여당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시장은 어떨지 벌써부터 여러 볼멘 소리와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그런 전세 시장도 좀 돌아가고 월세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내년부터는 전세 가격이 2년씩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3년에 3번씩 가겠다는 3년씩 계약을 하는데 그거를 계약갱신 요구권을 2번 쓸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매매를? 그런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계획이 있으면은 그냥 비워놓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량이 확 줄죠. 2+2에도 줄었는데 3+3+3이면은 제 주변에서는 그거 갖고 좋은 말 하는 사람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구자영 변호사님, 사실 이 집값 관련 얘기 그리고 민심이 그리 이재명 정부의 우호적이지 않은 듯한진 않다고 판단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유세를 매길 수도 있다. 또 하나, 지금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는데 최대 9년, 3+3+3, 9년 전세 법안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 이 논란이 있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한다는 게 놀랍고 이게 우리나라 경제나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실험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놓고 그 충격을 국민들이 스스로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에서 질서가 형성되길 바라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번에도 사실 2+2로 했을 때에도 그것이 시장을 왜곡하고 선반영돼가지고 전셋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그거로 인해 가지고 법조계에서도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소송도 제가 처리하고 이랬었거든요. 예. 왜 그 시장의 혼란을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돌려보고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대뜸 발표를 하고 그래놓고 또 다시 또 당 공식 입장이나 방향도 아니다 이래가지고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가.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기대가 있거나 불안이 있을 때 시장에선 가격으로 선반영되게 마련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전세 시장의 불안이라는 거는 결국은 갭으로 연동되는 집값 수요, 그러니까 매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가 거대한 부동산 실험실이 되고 있다. 과거에 그리고 이건 다 해본 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뭐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 쓴소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뭐 오를 것이다. 근데 지금 오를 것이라 그러면서 내릴 거라고 생각해서 집하는 분들 민주당에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선의에 기초했다. 저는 항상 옳고 그름의 문제를 착하다 나쁘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허망한 생각이 드는 게 예. 문재인 정부 때도 26번의 대책이 다 실패했는데 그때도 악의에 기초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냥 무능해서 실패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번에도 제대로 된 검토나 시뮬레이션이 없고 그래서 무능하게 또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에 대해서 선의에 기초했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 동문서답이거든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일 거예요. 지금 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이고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 신호를 줘야 그나마 집값이 잡힐까 말까 할 텐데 뭐 정책을 위반했던 사람들의 내로남불을 떠나서 정책도 뭔가 한번 쓱 던져보고 많은 여론 간보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요. 보유세,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50억 집 가진 사람 1년에 1% 5천만 원만 거두면 못 버틸걸? 이런 취지 얘기했다가 부랴부랴 걷어들였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노무현 정부부터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실제로 돈을 거둔 적은 없지만 이거 실제로 있었던 돈을 거둔 적도 없는데 다시 폐지하겠다. 뭐 어떤 신호를 줄지. 또 하나 전세 9년 다시 한번 볼게요. 성춘 부회장님이 단순히 아까 현장 동탄의 공인중개사 한동훈 전 대표가 만났던 그분 얘기도도 9년 하게 되면 집주인들이 이거 본인 집 전세 쉽게 주겠냐. 그냥 집 비워두더라도 세입자 안 들이면 이거 나중에 고스란히 세입자의 전세값 인상 혹은 월세 증가 이런 걸 이어지지 않냐. 뭐 이게 좀 단순한 논리 아닌가 싶어서요. 일단 뭐 당의 공식 정책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저런 정책이 나왔다는 것은 검토될 수 있다. 충분히 당의 정책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신중히 다뤄줘야 되는 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부동산 관련 정책과 관련돼서 뭐 보유세나 지초세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뭔가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예. 저는 그 민주당 의원들의 좀 의지가 지금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공직자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행정부에 소속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그 이상경 차관이 나가니까 당장 야당에서 역시나
직 대신 집을 택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런 정책에 좀 흔들리는 모습 대신에 결의를 보여주려면 민주당 의원들부터 집 대신, 그러니까 직을 택하는 경우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민주당 의원들도 많은 분들이 본인의 지역구 아닌 곳에 아파트 갖고 계신 분 많거든요. 이런 거 다 정리하겠다는 전 결기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매물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갭 투자를 통해서 재산 증식보다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여당의 의지를 보여드리겠다라는 전 결의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런 정책 관련해서도 자, 뭐 3+3+3 이거 됐든 이것도 우리 결의 보여드리지 않았냐. 이것도 저희가 어떻게든 그 의지 속에서 검토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계속해서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너네들 아파트 갖고 있잖아. 너네들 지역구 아닌 곳에 갖고 있잖아. 그럼 저희가 국민의힘도 갖고 있어요라고 얘기해서는 전 이건 설득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정책은 지금 여당이 하는 거지 야당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의원들이 함구령 내리고 왜냐하면 돌발 발언이 나올 경우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함구령을 내리고 있는 건데 오히려 결의를 해서 의총통해서 전 결의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파트 다 내놓자. 우리 그 지역구에 있는 거 말고 뭐 다주택자 이런 데를 다 내놔서 우리가 정말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 보여주자. 우리는 직을 지키겠다는 의지 보여주자. 정책을 어떻게든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자. 전 이 정도의 시그널과 결기가 나와야 시장 국민들로 하여금 지금 뭐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집권 여당은 본인들 집까지 어떻게 하면서까지 이 부동산 안정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거나 어떻게든 안정화에 뭔가 올인하고 있거나 전 이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결기보다 중요한 건 정책이 좋냐 나쁘냐고. 설익은 거 내놓을 바에야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게 낫고. 아니 사실 뭐 지역구 의원들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뭐 시장 경제에서 도덕성 얻겠다는 것도 아니고 집이 본인이 필요하니까 2개 가질 수 있는데 마치 이거를 여론이 비판하니까 우리도 한번 결기를 보여주는 측면은 어떤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 비판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죠. 비판뿐만 아니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과열되고 있는 이유가 인간의 욕망도 있지만 공포감 때문이잖아요. 모두가 빚내서라도 다 달려들기 때문에 지금 과열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진정시키기 위해서 공포감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 우리가 이럴 정도로 우리가 이런 겁니다. 집값 오를 거면 우리가 왜 정리하겠습니까? 우리 안정화시키겠다는 진정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 결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는 알겠고 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선결됐건 집값을 잡아야 되겠죠, 이재명 정부가. 근데 지금 물론 이거 막차 탄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 규제 직전의 상승폭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벌써 집값 많이 올랐죠. 그런데 집권 여당도 당연히 아까 성춘 부장 말씀처럼 여론에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정청래 대표의 함구령에 대해서 야당에선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택시장 관련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님들이 돌출적인 발언 같은 경우는 적극적 자제해 주시고 해야 할 말도 많고 다뤄야 할 이슈도 많지만 적어도 이번 주에는 불가피한 정책 발언만 하고 정쟁적 발언을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반발짝 뒤에 있는 분 아니잖아요. 그분은 어그로 끌고 항상 말 많은 분인데 자기들도 아는 거죠. 이거 망했다는 것. 정청래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쉴드 치는 거 보셨어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대부분의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래요. 이미 저는 지금 이 민주당 정권이 이 11호 주거 재앙 정책에 있어서 정책적 자신감을 상실했다고 봐요. 정책적 자신감을 상실했다? 이거 망했다는 거 아는 거 아니냐? 뭐 함구령 내렸는데 그 강성필 대변인님. 그러게 항상 뭐 여러 이슈에 선봉에서 정청래 대표가 부동산에 부자도 안 꺼내는 것 같다. 근데 다음을 보겠습니다. 글쎄 아까 뭐 민병덕 의원 얘기처럼 정책에 자신감을 가져라라는 얘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거는 불가피한 고육주책이다라는 설명 정도는 집권 여당 대표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권 여당 대표가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충분히 그 수석 대변인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당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인사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슈마다 당 대표가 얘기했던 경험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당에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민주당은 지금 11호 정책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잘못됐다, 실패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정책 나온 지 10일 됐는데 16일부터 계속 잘못됐다고 지금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지금 집값 폭등하고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멈춰놓은 상태고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은 더 추가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다만 지금 지금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갭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도덕성에 관해 가지고 예. 비판을 받고 그래서 국민들이 화가 난 거지. 이 정책 자체에 가지고는 아니 뭐 10일 됐는데 이게 성공인지 실패인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정청래 당 대표가 물론 나서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충분히 당 내에서 소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근데 저희의 방향이 틀리진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이제 일단 정청래 대표는 톤 조절을 하고 있고, 뭐 에이펙 기간과 맞물리면서 정책적, 그러니까 정치 공부 안 하겠다. 부동산에 대해서 이른바 함구령까지 내렸는데, 여권에서는 이제 다른 인물들이 이제 맞받아치기 시작했어요. 아예 여야 의원들 전수조사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이상경 차관의 사퇴만이 정답인 것처럼 법석을 떨더니 이제는 이상경 차관이 사퇴를 하니까 정책 모두를 바꾸라고 난리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에 대한 제안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정치적 의도의 전수조사라는 것을 남발할 필요 없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여당이 지금 부동산 정책 실패로 궁지에 몰려있다 보니까 국면 전환용으로 꺼낸 아이템이 아닐까. 다 아시겠지만은 정치인들의 부동산은 전부 다 재산 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인터넷에 다 공개돼 있다. 정치적 쇼자 게임이 아니냐. 국민의힘 공격은 내로남불이라는 전현희 최고위원회 있는데, 근데 이게 이현정 의원님, 뭐 여권에서는 장동혁 대표 6채 있고 뭐 8억 수준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실거래가로 제대로 하면 10억 넘는다. 근데 이게 논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값 잡겠다고 반시장 정책을 펴놓고 이제 본인들이 정말 속으로는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측면도 아니고, 이 반시장 정책이 누가 봐도 경험적으로 봤을 때 집값 잡는데 쉽지 않은데 이거를 이념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논점인 거지. 마치 누가 국회의원들 많이 갖고 있고 적게 갖고 있고 이런 전수조사의 논점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죠. 좀 전에 이제 우리 성치훈 부의장께서 누군가는 좀 팔아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안 판다는데 한 표 걸겠습니다. 한 명도 안 판다. 왜? 과거에 다 그래와서 안 판 사람이 성공했어요. 자, 그래왔기 때문에 한 명도 안 판다는데 제가 한 표를 걸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전수조사 하자고요. 다 나와 있습니다. AI 두드리면요. 다 국회의원들 어디에 집이 있는지 다 나와 있어요. 뭘 전수조사예요? 그 보면 다 나오거든요. 자, 저런 이야기는 지금 여당이 어쨌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국민적 비난을 우리도 더럽지만 너도 더럽지 이런 걸로 지금 프레임을 맞춰가려고 하는 건데, 아니 이재명 대통령 본인 처음에 해서 국무회의 다 공개하고 막 토론하고 막 열심히 했잖아요. 몇 시간씩 했다면서요. 그렇게 열심히 그 국무위원들하고 토론하고 막 몇 시간째 도시락 먹고 열심히 했다면서요. 근데 왜 이건 안 했습니까? 왜 이런 중대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왜 토론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였어요? 막 토론 정책 발표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그냥 다 수정하고 합니다. 아니 그거 몰랐습니까? 이재명 이 문재인 정부 때 26번이나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도 우리가 반면교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문제는 공급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고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해서 그렇게 해서 밤샘 토론을 하든지 김밥 먹고 토론을 하든지 해서 뭔가 해야 될 텐데 왜 이번에는 김밥 안 드셨어요? 그래놓고 불쑥 해놔놓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다 저렇게 전수조사 하자 뭐 하자 본인들 다 지금 집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뭘 전수조사 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들이 분노하는 점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제발 좀 유능하게, 예전에 정부에 다 실패, 성공의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좀 공부 좀 하고 열심히 안을 만들어서 좀 하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되나요? 저도 아까 강성필 대변인 말씀에 일견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직 이제 시작이고 정책 내놓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집값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지켜보자. 그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데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고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걱정과 우려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국회의원들과 위정자들이 집을 몇 채 갖고 있냐 이것보다 논란의 핵심은 이겁니다.